안녕하십니까. 모두를 위한 바른소리 복지정음입니다. 오늘은 2026년 변경되는 복지정책들에 대해서 알려드릴 예정입니다. 새해에는 경제, 사회, 문화, 산업, 복지 등 사회 전반적인 정책들이 새롭게 시행됩니다. 벌써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복지정책들이 시행되고 있는 곳도 있습니다. 내가 해당되는 복지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또는 부모님이나 주변 지인들이 해당될 만한 복지정책들은 무엇이 있는지 같이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인터넷이나 신문 등에서 복지 관련 뉴스들이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내가 사는 지역, 내가 속한 소득군, 가족 수 등등 많은 요소들에 따라서 복지 혜택은 달라집니다. 그럼 다 같이 뉴스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인터넷에 복지라고 검색만 하더라도 다양한 뉴스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예, 인터넷에 복지라고 한번 쳐봤는데 이렇게 2026년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1차 시행, 그죠? 전기자동차 보급 같은 경우에도 복지 서비스에 해당이 됩니다. 땡땡시 2026년 장애인 복지 서비스 혁신안 발표, 이렇게 새해를 맞이하여 새로운 복지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공고를 하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게 2026년 든든복지 희망청소년 맞춤형 통합돌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이런 통합돌봄 서비스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는 기사도 있었습니다. 2026년 자활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한다. 이렇게 자활사업도 각 지자체별로 활성화되는 곳도 있습니다. 이렇게 내가 속한 지역, 그리고 내가 속한 지자체에서 다양한 복지사업, 그리고 복지 서비스들을 시행할 텐데, 새해가 되면은 국가의 모든 정책들이 새롭게 바뀌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분들은 크게 2026년 새해에는 복지 정책들이 큰 틀 안에서 어떻게 변경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뉴스 기사를 하나 더 가지고 왔습니다. 2026년 보건복지정책 이렇게 달라집니다 라는 타이틀로 정책 뉴스입니다.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자료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는 이렇게 새해에 복지정책이 어떻게 확대가 된다, 그리고 어떻게 변경이 된다 라는 것들을 잘 정리를 해서 공지를 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화면을 한번 보시면은 크게 8가지 범주에서 성별, 그리고 나이, 소득군, 그리고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으신 분들, 그리고 모든 국민들이 받을 수 있는 복지 서비스에 대해서 이렇게 8가지 카테고리로 나누어서 어떤 것들이 변경이 되는지를 발표를 했습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여러분들께서 해당되는 범주의 카테고리를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오늘 이 영상에서는 저는 어르신, 그리고 저소득층, 위기가구, 이렇게 3가지 형태를 설명을 먼저 드릴 예정입니다. 내용이 많기 때문에 나머지는 두 번째 시리즈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알아볼 내용에 대해서 크게 3가지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026년 노인 복지정책은 어떤 것들이 변경이 되는지에 대해서 첫 번째로 알아보고, 두 번째, 2026년 저소득층 복지정책엔 어떤 것들이 변경이 되는지, 그리고 세 번째 마지막으로 복지의 사각지대에 있는
이 위기가구 분들의 복지 정책들은 어떤 것들이 변경이 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입니다. 어르신 복지 정책 확대. 과연 2026년에는 어떤 것들이 변경이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고, 어, 본인 또는 나의 부모님 또는 나의 지인이 어떤 정책의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한번 고민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단 어르신들의 건강, 연금, 일자리 지원이 확대가 됩니다. 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출처는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크게 2026년 바뀌는 정책들은 변경되는 복지 정책은 8가지 정도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위에 표에서 나와 있듯이 서비스 내용, 그리고 작년 12월 기준에는 어땠고 2026년에는 어떻게 변경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요양병원 중증 환자 간병비가 본인 부담률이 경감이 되었습니다. 아이고, 잠시만요. 예. 어떻게 변경이 되었냐? 2025년 12월 기준으로는 100%였습니다. 근데 2026년에는 30% 내외로 무려 약 70%가 감소가 되었는데, 이거는 2027년까지 지속적으로 감소가 될 것 같습니다. 요양병원 중증 환자 간병비 본인 부담률이 뭐냐라고 보시면은 요양병원 간병비 중에서 건강보험 요양급여로 지원이 되지 않는 금액입니다. 그래서 2025년 12월까지는 이 중증 환자를 만약에 간병하는 가족분들 같은 경우에는 본인 부담률이 경감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간병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힘듦이 있었죠. 예. 그게 지금 30%까지 경감된다는 변경 정책이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재택의료센터가 확충입니다. 재택의료센터가 어떤 것이냐? 말 그대로 집에서 의료 서비스를 받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죠. 2025년 12월 작년 기준으로는 192개소에서 250개소로 약 58개소가 늘었습니다. 상당히 많이 늘은 것 같습니다. 일단 거동이 불편한 이제 장기 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의사분들이나 아니면 간호사 또는 사회복지사분들이 직접 집으로 방문해서 진료를 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 중에서 이 서비스를 받으시는 분들은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일단 전체적으로 보시면은 55만 명에서 57만 6천 명으로 늘었고요. 그리고 중증군으로 치면은 한 5천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상생활이 좀 어려우신 노인분들입니다. 안전 안부를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사회활동 지원, 이동, 그리고 집에서 어르신분들이 가사 일을 하기가 좀 힘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가사 지원 서비스까지 대상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장기요양 재가급여 월 한도액이 인상이 되었습니다. 1등급 같은 경우에 작년 기준으로 231만원, 2등급이 208만원이었습니다. 이게 올해 2026년 기준으로 251만원, 2등급은 233만원으로 인상이 되었습니다. 4등급까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재가급여도 월 한도액이 인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어르신 일자리 같은 측면에서도 확대가 되었습니다. 작년 기준 노인 일자리 같은 경우에 109만 8천 개에서 115만 2천 개로 올해 늘었고요. 그리고 안전 전담 인력이 613명이 추가로 배치가 됩니다. 어쨌든 이제 대한민국 사회가 초고령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서 우리 노인 인구가 계속해서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발맞춰서 노인 일자리도 확대되는 복지 정책이 시행이 됐습니다. 다음 그리고 한번 화면을 보시면은 기초연금 부부 감액이 단계적으로 축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12월 기준으로 부부 가구 감액은 20%였습니다. 근데 2026년에는 저소득층 대상으로 단계적으로 조금 더 완화한다고 정책 발표가 되었고요. 부부가 모두 만약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 금액의 각 20%를 감액했던 서비스입니다. 근데 저소득층 대상으로도 단계적으로 완화가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일곱 번째, 일하는 어르신 노령연금 감액제도가 개선이 되었습니다. 이 노령연금 감액제도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이제 나이가 좀 있으신 우리 어르신들께서 근로를 하거나 사업소득이 증가를 했을 때 연금 수령액이 깎이는 이런 기준이 있었습니다. 이걸 노령연금 감액제도라고 말을 하고요. 작년 기준으로 월 309만 원 초과했을 경우에 소득이 감액됐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2026년도에 개선이 돼서 월 509만 원 초과 시에 소득 감액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 감액 제도가 개선이 되었고요. 그리고 마지막 여덟 번째로 치매 안심 재산 관리 지원 서비스가 시행이 됩니다. 작년까지는 이 서비스는 미제공이었습니다. 하지만 2026년 시범 사업이 이제 실시가 되고 2028년에는 본 사업이 시행 추진될 예정입니다. 예, 이렇게 2026년도에 바뀌는 우리 어르신들 복지 정책 한번 살펴봤습니다. 그럼 두 번째로는 저소득층 복지 정책은 어떤 것들이 확대가 되었는지에 대해서 같이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소득 가구의 기본적인 복지 정책이 확대가 됩니다. 예, 똑같이 대한민국 정책 브리핑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크게 네 가지 정도 변경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서비스 내용 한번 보실까요? 첫 번째는 의료급여 부양비가 폐지가 됩니다. 작년까지 가상의 부양비라고 해서 10%를 반영을 했는데 이 부분은 폐지가 됩니다. 그래서 의료급여 부양비를 조금 더 말씀을 좀 드리면은 만약에 이제 부양 의무자가 수급자에게 생활비를 지원한다고 간주를 하고 이를 수급자 소득에 반영하는 제도가 의료급여 부양비였습니다. 그래서 이 가상의 부양비 10%를 반영했던 것을 올해부터는 폐지를 하게 됩니다. 예.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생계급여 지급액이 인상되었습니다. 4인 가구 기준 월 최대 195만 1,000원 작년까지 받았던 게 올해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최대 207만 8,000원으로 약 12만 원 정도가 4인 가구 기준으로 늘었습니다. 당연히 1인 가구, 2인 가구, 3인 가구까지도 늘었습니다. 생계급여 같은 경우에 생활이 어려운 분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이 급여를 지급해주는 복지제도인데 본인 가구 수에 따라서 동주민센터나 아니면 지자체에 꼭 문의하셔서 이 생계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인상이 된 금액이 정확하게 들어오는지도 체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복지정책 중에서 긴급복지 지원 규모가 확대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또 상당히 잘 개선이 된 것 같습니다. 작년까지 생계지원 관련하여 1인 가구가 월 73만원, 4인 가구가 월 187만원 이렇게 생계지원 금액이 나가고 있었는데 2026년 올해부터는 1인 가구가 78만원, 한 5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4인 가구 같은 경우에 199만원으로 12만원
인상이 되었습니다. 긴급복지는 갑작스러운 이제 위기에 직면한 분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실직 또는 질병, 화재 등으로 생계가 어려운 이 저소득 가구에 생계의료 주거 등을 신속하게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래서 이 지원 규모가 또 확대가 되었습니다. 그다음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지역가입자 국민연금보험료 지원이 작년과 올해가 좀 다릅니다. 작년 같은 경우에는 경제적 사유로 납부 예외 후에 납부를 재개한 지역가입자에서 2026년에는 월 소득 80만 원 미만의 국민연금 지역가입자로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해서 저소득층 복지정책도 작년 대비해서 2026년에 확대된 정책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내가 속한 소득군에 따라서 어떤 혜택들을 받을 수 있는지 저소득층 복지정책도 한 번씩 체크를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번에는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챕터인데 일단 위기가구 복지정책들 중에서 어떤 것들이 작년과 다르게 확대가 되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움이 커지기 전에 위기에 처한 가구들이 이용하는 이 위기가구 복지 서비스가 확대됩니다. 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서비스 내용들을 좀 한번 살펴보면은 첫 번째, 먹거리 기본 보장 그냥 드림 확대되었다. 작년까지 72개소에서 올해 2026년 5월까지 150개소, 2027년 전국으로 250개소까지 확대를 하겠다라는 서비스입니다. 그럼 그냥 드림 서비스가 과연 어떤 것이냐를 좀 같이 한번 얘기를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냥 드림 서비스는 이제 국민 누구나 소득 심사 없이 먹거리와 생필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먹거리 기본 보장 코너입니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2026년에 더 많이 확대가 된다라고 볼 수 있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일상 돌봄 서비스입니다. 작년까지 215개 시 군구에서 시행을 했었는데 5개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220개 이상 시 군구에서 시행이 된다. 그래서 일상돌봄 같은 경우에는 질병이나 그죠? 그리고 부상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우신 분들한테 이렇게 돌봄 서비스가 제공되는 서비스입니다. 예, 그다음 마지막으로 긴급 돌봄 지원 사업도 전국적으로 많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기존에 작년 같은 경우에는 137개 시군구에서 시행하던 게 2026년에는 142개 이상 시군구에서 시행을 하게 됩니다. 긴급 돌봄도 일상 돌봄과 뭐 비슷한 맥락이지만 조금 개념은 다릅니다. 질병, 사고, 돌봄자 부재, 이런 사유로 인해서 만약에 이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국민에게 단기 최대 72시간입니다. 72시간 기본 돌봄, 재가 그리고 가사 이동 지원 그리고 방문 목욕 서비스 같은 이런 서비스들을 제공하는 것이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카테고리만 오늘 한번 저희 알아봤습니다. 그래서 2026년에 많은 복지 정책들이 바뀌고 있는데 그 중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 그리고 노인분들 해서 바뀌는 부분 그리고 저소득층 변경되는 확대되는 복지 정책 그리고 위기가구 복지 정책 어떤 것들이 확대가 되는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복지 정책들이 어떤 것들이 또 확대가 되었고 변경이 되었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근데 이렇게 새해 바뀌는 큰 틀의 복지 정책들을 알고 그에 파생되는 이런 지자체 서비스들을 우리
우리가 만약에 혜택을 못 받고 있는 것들, 그리고 그동안 잘 몰랐던 것들을 앞으로 상세하게 하나씩 하나씩 풀어나가는 채널이 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부모님들, 아니면 우리 지인들, 그리고 우리 당사자, 이 영상을 시청하시고 있는 본인, 이렇게 복지 혜택 잘 챙기시길 바랍니다. 복지저금이 언제나 함께합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다 보셨으면은 구독과 좋아요는 언제나 큰 힘이 됩니다. 그러면 복지저금은 다음 2탄에서 또 영상에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러면 다들 복지 잘 챙기시길 바라겠습니다.